원소의 존재가 밝혀진 이후에 과학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많은 원소들을 발견했겠지. 과학자들은 원소들의 특정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었겠지? 그거에 따라서 원소를 배열을 해서 규칙성을 찾았고 또 새로운 애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측하려고 노력을 했어. 어떻게 배열하고 정리를 했는지 우리가 알아보자.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다른 물질로. 자, 여기에 원소를 발견하던 초기에는 원소들을 더 이상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라고 정의를 했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지. 그러나 원자의 구조가 밝혀진 다음에는 뭐야, 더 이상 뭐 양성자도 있고 코크도 있고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원자의 구조가 밝혀진 이후에는 원소를 양성자 수가 같은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정의를 한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배웁니다. 기본 성분이다.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배우죠. 학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지. 현재까지 원소의 종류는 110가지 정도 되고 이게 다 자연에서 나온 걸까? 아니요. 네, 90여 가지 정도는 자연에서 발견이 됐는데 20여 가지 정도는 인위적으로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자, 원소들을 모여서 다양한 물질을 생성을 해요.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서 어때? 적어요. 개수가 적어. 너네가 집에 티가 3개가 있고요. 바지가 4개가 있어. 전체 옷이 7개잖아. 근데 너네가 이걸 배열해서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2가지. 자, 7개면요. 바지만 입던지 티만 입던지 경찰서에 끌려가겠지. 12가지, 그치? 개수보다 배열하면은 개수가 더 많아져. 알았지?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더 많아. 원소의 종류보다. 자, 주기율이라는 게 뭐냐? 왜 우리가 주기율 표라고 외우느냐? 주기율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해. 그 비슷한 원소, 그러니까 애들이 다 다르긴 한데 비슷한 성질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비슷한 애들이 세로줄에 오도록 표를 배열을 했더니 그게 주기율 표가 된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원소가 100가지가 있으면은 뭐 4줄, 25줄 해서 직사각형 딱 이러면 이제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 성질의 애들을 세로줄로 이제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된 거지. 표가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이제 옆에서 설명하고 그다음 옆으로 갈 거야.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자. 라부아지에 많이 들었지. 물분해 실험한 사람이지. 자,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예프, 모즐리 뭐 이렇게. 라부아지에는 당시에 발견된 33종의 원소들을 성질에 따라서 몇 가지로? 엄청 적었네요. 그때는 다 몰랐지. 4가지로 분류를 했대. 33종류를. 그 다음에 라부아지의 다음에 데베라이너지. 네. 자, 데베라이너는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있다. 세 쌍의 원소설, 그 세 쌍 원소설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거 발견한 순서 시험에 나와요? 별로 그렇게 막 비중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자, 이 사람은 원자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얘네 셋이서 비슷한 원소인데 원자량 사이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질량에 의해서 뭔가 규칙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뉴렌즈라는 사람이 나왔고, 뉴렌즈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옥타브설을 얘기했어. 정섭이에요? 아니지. 이게 이제 가면서 계속 이제 바뀐 거지. 중간 과정이지. 이게 완전히 맞았으면은 여기서 끝났겠지? 자, 그 다음에가 뉴렌즈 다음 멘델레예프 때가 되니까 63종 종류가 됐어.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더니 규칙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걸 주기율표를 맨 처음에 만들었대.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제 표를 비슷한 성질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줄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이게 다 발견된 게 아니잖아. 118가지가 다 발견된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예외 같은 게 있긴 있는 거야. 완벽하지 않겠지, 당연히. 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 A라는 성질을 가진 애가 있고 B라는 성질을 가진 애가 있고 또 A라는 성질을 가진 애가 또 나왔네. 그래서 밑에다 놨어. 그럼 B라는 성질을 가진 애가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그럼 자리를 비운 거야. 이때부터는 이 사람이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 전에는 그냥 쭉쭉쭉쭉 했는데 발견되지 않는 원소. 원래는 A 성질 다음에 B 성질을 가진 애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보니까 얘는 발견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자리를 비우고 여러 가지 성질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걔가 발견이 된 거야. 약간 이제 논리적인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 여러 명의 사람들하고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원자량, 그치? 여기서도 원자량, 그치? 이런 애들로 다 원자량하고 성질이 뭔가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야. 원자량이 클수록 무거운 원소겠지. 근데 모질리로 오면서 가장 큰 차이가 얘는 원자량을 본 게 아니라 양성자 수를 봤어. 근데 그 양성자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겼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은 원자량의 차이를 통해서 성질이 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건데 여기서부터는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에 따라서 그 안에 저기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이제 관측이 된 거지. 주기율표를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이제 멘델레예프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모즐리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거지. 알았어? 너네가 여기 있는 게 완전 다 중요하진 않은데 새쌍 원소설이나 이제 멘델레예프나 모즐리 뭐 이런 모즐리는 뭐 당연히 나올 거고. 근데 앞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얘네들은 원자량에 관심을 가졌다면 얘는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 성질과 원자 번호와의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누가 만든 거다? 모즐리가 만든 거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모즐리가 만든 거다. 자, 이제 옆으로 가시면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은 뭐다? 노란색 알칼로제. 노란색? 금속. 아, 자, 주기율표에 여기 노란색 말이야. 자, 주기율표에 네. 왼쪽과 가운데는 주로 뭐다? 금속이다. 누구만 빼고? 수소만 빼고. 우와. 미안. 자, 그 다음에 오른쪽과 그 오른쪽에는 누가 있다? 비금속? 중금속? 그치. 중금속과 비금속. 자, 금속은 대체로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다. 단 누구만 빼고? 알아야 돼요. 수은만 빼고.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은 고체, 액체, 기체 뭐 다양한 애들이 막 있는데 누구만? 브로민만 액체 상태다. 금속 원소가 이제 더 개수가 많지. 너네가 표를 외울 때는 몇 쪽인지도 외워야 되고 네. 얘 번호도 외워야 돼. 알았지? 네. 이따가 달달달달 한번 안 외워보자. 외워져요. 안 외워져. 근데 나도 안 외워져 진짜. 너무 어려워. 많이 보면 외워. 흐해립의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네? 자, 금속 원소는 왼쪽과 가운데. 상온에서는 고체 단 누구만 빼고? 브로민. 수은. 대부분 금속을 너네 상상하면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 전동성이 있고 길게 늘어나거나 펴지거나 그렇다. 금속은 길게 늘어나는 걸 뽑힘성이라고 해. 왜 금 같은 거 약간씩 녹여다가 이렇게 막 두들겨가지고 피잖아. 그치. 내가 그때 금반지 얘기했지. 두꺼웠던 금반지가 아주 되게 얇아졌다고. 손가락 두께 맞추려고 늘리다 보니까. 결혼 초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얇아가지고 내가 진짜 말랐을 때는 친구들이랑 이 반지를 새끼손가락에다 맞췄는데 1호 꼈어. 너무 얇아가지고요. 나 여기가 네, 지금은 한 20호 끼려나요? 저 여기 8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얇았다고. 뭐 통통한 내 손도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 단 누구만?
왜 수소만 왼쪽이야. 기체 또는 고체인데 단 브로민만 액체. 너네는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서 문제를 내겠어? 항상 예외에서 내지. 광택이 없고 전기 전도성이 작고 단 흑연은 예외다.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 중금속이 뭐야? 뭐라고? 금속, 비금속 중간 성질이거나 네. 중간 성질이거나 모두 띄거나.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규소죠, 규소. 반도체 원료이기도 하고 우리 뒤에 가면 규산염 광물을 하니까 중요하지. 자, 알루미늄 포일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지. 뭐 처음 듣는 거 아니죠? 헉, 세상에 진짜 알루미늄이 제가 아는 그 알루미늄이에요? 이거 아니지. 자, 구리는 전선, 철은 건축 자재. 포일이래요? 네, 약간 포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소는 우주 왕복선의 연료. 이제 가볍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질소는 그 과자 안에 인, 성냥. 이게 사실 나는 제일 의외였어. 우리가 이제 성냥을 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케이크. 케이크. 아,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서 인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요. 인이다. 이제 할게요. 인 오랜만. 자, 우리 이제 그 중에서도 1쪽, 17쪽, 18쪽 요렇게 세 가지를 했어. 1쪽을 뭐라고 불렀어? 알칼리 금속. 누구 제외하고? 수소. 항상 예외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 1쪽 애들이 다 금속이 아니야. 수소를 빼야 돼. 리나칼루. 얘네는 당연히 고체 상태야. 금속이니까. 은백색 광택. 자, 밀도가 작고 물러. 반응성이 매우 커가지고 산소와 물과 빠르게 반응한대. 자, 공기 중에 두면은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을 잃어. 광택을 잃어버리는 거를 산화물을 생성한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바깥에 껍데기 같은 게 시꺼먼 게 생기는데 이게 지금 산화물이야.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나오는 산화물이야. 자, 물이랑 반응하면은 어떻게 된대? 수소기체가 날아가. 그리고 나서 수용액은 염기성이야. 너네가 2학기 거를 배우면 조금 더 편할 텐데 그 산성과 염기성을 나누는 기준이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은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이 생기면은 그걸 산성이라고 해.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 즉 OH-를 내놓으면은 염기성이라고 하거든. 물은 H2O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얘기한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날아가. 수소기체가 날아가고 여기에 OH-가 이 물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염기성을 띠는 거야. 근데 얘가 액체가 있는데 너네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 수 있어? 모르지. 그러니까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모르니까 여기에 진단 시약을 넣어.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알려주는 시약이 있어.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야. 여기 어디 갔어? 냄새 맡아봤어? 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잖아? 그러면은 염기성에는 붉은색을 띱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이나 중성에서는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면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 수가 없는데 붉은색으로 바뀌면 염기성인 걸 알 수가 있어. 자, 1쪽의 알칼리 금속,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1쪽 원소들은 뭐다? 알칼리 금속이다. 리나칼루, 그치? 얘네는 고체 상태고 은백색 광색을 띠는데 밀도가 작아서 칼로 자를 정도로 무릅니다. 반응성이 큰데 누구랑 반응하냐면 산소랑 반응하면 광택을 잃어버려. 그래서 산소랑 반응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파라핀.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하지. 그 다음에 물이랑 반응하면은 누가 날아가고? 수소. 자, 수소기체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수용액은 무슨 상태가 된다고?
맞아. 염기성이 된다고. 자, 염기성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무슨 색깔로 변한다고? 빨간색. 네, 붉은색으로 변한다. 네, 오늘 한번 웃겼다. 그래서 진짜 웃겼어. 맞아. 쟤 저런 거 되게 집에 가서 뿌듯해. 자, 알칼리 금속에 했는데 리, 나, 칼 가지고 실험을 했어. 자, 공통적으로 잘 잘려. 산소랑 만나면 광택이 사라져. 물과 반응하면은 수소기체가 나와. 수용액은 염기성을 띄어.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 근데 차이가 뭐야? 서서히, 금방, 빠르게, 잘, 격렬히, 매우 격렬히 막 이렇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맞아. 뺑.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이 어떻다? 크다. 크다. 좋아. 자, 할로젠은 몇 쪽? 17쪽. 17쪽. 그치. 완전해지기 바로 전. 풀염부화. 아까는 리나칼로 풀염부화. 얘네는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원자 분자. 여러분은 뒤쪽을 배웠어. 여기 있는 많은 원소들이 몇 쪽을 담고 싶어해? 18쪽. 18쪽을 담고 싶어해. 시원하게 욕하면서 사는 쟤네가 너무 부러워. 그래가지고 이제 지들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욕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결합을 막 금속이랑 비금속끼리도 하고 그 다음에 비금속끼리도 하고 해서 공유결합, 이온결합을 막 하는 거거든. 근데 그 결합을 하는데 이 17쪽의 애들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7개. 7개! 자, 여기 이제 그 바깥 껍질이 8개가 차면 완벽해져. 헬륨을 제외하면 8개가 꽉 차 만들어지는데 얘네는 17쪽이라서 딱 한 개만 벼. 딱 한 개만. 그러니까 내가 그 한 개를 어떻게 하고 싶어? 채우고 싶어.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이온 결합도 하고 공유 결합도 하는데 자기 친구랑 결합하면 이제 걔네랑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다니는 거야. 하나를 공유해서 다니기 위해서. 근데 왜 선생님 이거는 왜 공유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다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차이가 뭐야? 공유결합은 공유하는 거고요. 어. 용결합은 이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온을 정확해. 자,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하는 게 공유 결합이야. 자, 비금속 원소니까 결합을 하면은 공유 결합이겠지. 네. 공유 결합해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자기 색깔이 있어. 기체. 아까 브로민만 액체라 그랬지? 네.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고체인데 색깔이 옅은 노란색. 이것도 교과서마다 달라. 막 황색 막 이렇게 나와. 그래서 좀 잘 보시고 브로민은 뭐가 다른 거? 젓갈색 모르겠어. 우리나라가 약간 그 색깔이 많잖아. 노란색, 센 노란색, 노란색, 뭐 누런색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아이오딘은 보라색이다. 아이오딘 보라색. 특유의 색깔이 있다. 이원자 분자로 있다. 분명히 묶어줬는데 왜 다시 풀어졌죠? 어떻게 됐죠? 자, 반응성이 매우 커서 야, 우리 아까 전에 알칼리 금속은 누구랑 반응한다고 그랬어? 산소물. 산소, 물. 물. 근데 여기는 하나 얘기했으면 됐지. 금속, 수소. 금속수소. 네. 제가 뭐야? 나트륨, 즉 1쪽이나 2쪽에 있는 그런 금속이랑 반응하면 열과 빛이 납니다. 소금이 만들어지기 위해 나트륨과 염소가 해서 소금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자, 수소랑 반응을 하면은 수소랑 결합을 해. 물에 녹으면 뭐가 된다? 할로젠 화수. 할로젠 화수소, 산성을 띱니다. 산성. 자, 아까 위에는 수소가 날아가고 염기성이 남았잖아. 얘는 수소랑 물에 같이 녹아서 수소가 여기 있어. 그래서 산성을 띠는 거야. 자,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지. 자, 리튬은 뭐다? 배터리다. 나트륨은 조명. 조명, 비료. 비누, 좀더 소금. 칼륨은 비료. 비료. 자, 플루오린은 퉁치 망치야. 불소를 우리가 플루오린이라고 해. 불소 코팅하잖아. 그게 플루오린이야. 충치 예방. 자, 염소. 정상 물에서도 그치? 아이오딘. 상처 소독약. 상처 소독약. 알았지? 얘 무슨 색? 보라색. 보라색. 퍼플. 보라색. 아, 이거는 그런 색깔이긴 한데
이거 자체는. 그 다음에 염소는 아까 무슨 색?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아니 이건 수영장 바닥에 깔은 거고. 자 플로리 무슨 색?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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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명인가 싶다. 내가 보면서 생명인가 싶어. 이걸 노란색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게 이게 생명인가 싶어. 알았지? 나중에 이제 잘 보셔. 자 이제 넘어가서 여기 이제 빈칸 채웁시다.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 원소. 원소. 기본 입자 그러면 원자. 기본 성분 하면 원소. 자 원소들을 야 현대 주기율표야. 원자 번호. 원자 번호 순서대로. 모즐리가 다른 애들하고 차이가 원자 번호하고 그 성질의 이 연관성을 찾아냈다 이거였잖아, 그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했습니다. 자 왼쪽과 가운데는 누가 있어?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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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 비금속. 1쪽에서 수소 제외하면 알칼리 금속. 어. 알칼리 금속은 누구랑 반응한다? 물. 물, 산소. 산소. 자, 산소랑 만나면은 약간 녹슬고. 자, 물이랑 반응하면 무슨 기체? 수소 기체. 물은 무슨 성? 염기성. 자, 염기성인 거 누구로 확인한다? 프로폴탈레인. 페놀프탈레인. 그치? 페놀프탈레인. 자, 그렇게 된다. 됐지? 자, 물 했어. 저기 수소 기체. 아, 나 했지. 할로젠. 자, 할로젠이다. 반응성이 매우 커가지고, 자, 수소랑 물에 녹으면은 무슨 성? 산성, 그치? 산성. 아까는 염기성, 여기는 산성. 아니, 산성. 금속이랑 만나면은 녹슬어요. 빛과 열. 빛과 열이 만들어지면서 소금이 만들어진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 아이오딘 무슨 색깔? 초록색. 초록색. 보라색. 보라색. 다 탈락. 여기 이제 잘못 대답하면 이렇게 구멍 뚫는 이게 버튼 같은 거 있었어. 위로 날아가고 막 안으로 들어가고. 5층까지 다시 올라오고. 그럴 수 있잖아. 재밌겠지. 아무도 말을 안 하겠지. 자, 원자의 전자 배치 봅시다. 그래도 우리 참 한 번 할 때는 힘들었는데 두 번 할 때도 힘들었고, 그치? 세 번 할 때도 힘들고, 뭐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치? 조금은, 머릿속에 조금은 자리를 잡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가운데 누가 있어? 원자 핵이요. 원자 핵 안에 뭐가 있어? 양성자, 중성자, 그치? 주변에 뭐가 있어? 전자. 네, 맞아. 안 돼. 주변에 코크가 웬 말이야. 자, 코크는 누구한테 있어?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안에 있지. 됐어? 안에 전자는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지. 그럼 밖에 있겠니? 여기 안에 이제 이루고 있잖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 쪽에는 마지막에, 그치? 자.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어떻다 했어? 중성이다. 근데 저기 양성, 보면은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그 껍질 안에 있다고 그러죠? 이게 원래 요 밑에도 다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대. 이게 나중에 너네 화학 선택하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좀 공부하기 편하라고 전자 배치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 막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뭐 그런가 봐. 그래서 실제로 저게 빨리 움직여서 거의 비어있다고 하잖아. 맞아. 거의 빈 공간이고. 자, 자 양성자 수가 전자 수고 그게 원자 번호야. 네. 중성자 수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양성자가 10개 있다고 중성자가 10개 있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중성자 수는 몰라. 근데 어쨌든 양성자 수가 전자 수고 그게 곧 원자 번호가 되는 거야. 알았지? 너네가 리튬이 3번이다 라고 외웠으면은 그게 양성자 수기도 하고 전자 수기도 하고 원자 번호기도 하고 막 그런 거야. 별에 막 양성자가 중성자가 이런 거. 맞아. 아까 전에 막 중성자끼리 막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하면은 거시기 된다고. 초신사 폭발이. 자, 원자 번호, 원자 모형은 계속 변천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중간에 되게 핫했던 그 원자 모형 설은 뭐가 있었냐면, 끈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막 이렇잖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 네. 확대를 했더니, 얘네가 알고 보니까 끈처럼 연결돼 있다. 아. 이제 그렇게 얘기한 롤리팝. 과학자도 있었어. 응? 롤리팝. 둥글게 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중간에 나왔다 사라졌다 막 해.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거기까지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름 모양으로 하면은 더 어렵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원자의 전자 배치를 봅시다. 에너지 준위. 원자 핵을 주변에를 이제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 있어. 그 자리, 좌석 값이 있다 그랬지. 콘서트를 가면 그 자리에 내야 되는 금액이 있는 것처럼 그 궤도를 돌려면 어떤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 그거를 에너지 준위라고 해. 근데 콘서트는 이 앞에 있는 이 무대 근처에 있을수록 티켓이 비싸지만 얘는 이 근처에 있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아. 에너지가 없는 애들이 얘 힘 때문에 여기 이제 같이 있는 거야. 자리 신경 가장 가장 안쪽 껍질이 에너지 준위가 얼마야? 빵이야.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에너지가 생기면 바깥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 줄에 있으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콘서트 내가 좌석을 얘기하면서도 맨 앞자리가 20만 원이야. 그 다음 자리가 10만 원이야. 난 15만 원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서가지고 관람을 하면 되나요? 안 되지. 자기 특정 에너지 준위에만 있는 거야. 그 중간에는 없어. 알았지? 그래서 이 껍질에 가까운 애들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안쪽에 있을수록. 자, 안쪽부터 차례대로 채워져. 그리고 전자 껍질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콘서트장도 좌석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기도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2개, 2개. 그 다음은 8개, 8개. 그 다음은 8개. 8개. 다 합해서 이제 18개까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낮아가지고 안쪽에 2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6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8번이거든. 두 자리가 비지. 네. 그러니까 이 2개를 뭐 하고 싶어해? 띵뜯어요.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해서 가장 바깥쪽을 껍질을 채우는 게 얘네들의 목표야. 알겠어? 이제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합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지.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에너지가 적은데 에너지 많은 곳으로 이동하려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흡수해야 되지.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자,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서 힘이 없어서 안쪽으로 들어오려면은 방출하니까 이때는 방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가 있겠지. 네. 자, 원자과 전자. 우리가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전자, 그거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다. 원자가 전자라고 읽으면, 자, 이런 문장 읽을 때, 자, 원자가 전자 수는 원자가 전자 몇 번을 읽어? 이해가 안 돼서. 원자과 전자 수는 원소가 속한 족번호의 1의 자리수와 같다. 약 그 18쪽의 원소는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지. 원래 너네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는 굉장히 길지. 아까 봤지? 길지 18쪽까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딱 보니까 1쪽, 2쪽하고 이 중간에 없어졌지. 왜냐면 걔는 예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규칙에 맞는 애들만 이 표로 지금 만들어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1의 자리가 곧 뭐다? 원자과 전자다. 원자과 전자다. 누구만 제외야? 네,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얼마다? 0이다. 원자과 전자라는 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 전자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이 있는 곳인데, 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가 참여할 의사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자기는 완벽해. 하나 들이기 시작하면 피곤해져. 하나 빠져도 피곤해져. 그러니까 얘네는 바깥에 있는 애들이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0이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너네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수소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고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0인 거 방금 설명했고. 자, 주기율표 여기까지만 빨리 읽을게요. 같은 족이라는 건 세로줄을 얘기하는 거야. 세로줄에 있으면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화학적 성질이 당연히 비슷해. 원자과 전자에 따라서, 즉 가장 바깥쪽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의 개수에 따라서 얘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족에 있으면 화학 성질이 비슷해. 근데 수소는
제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알칼리 금속 얘기할 때도 1쪽의 수소는 제외였어. 알았지? 1쪽 다 그러면 안 돼. 1쪽의 수소 제외하고. 그 다음에 13족에서 12족까지는 제외했지.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 즉 가로줄에 있는 애들은 껍질 수가 똑같아. 1주기에 있으면 전자껍질이 하나, 2주기에 있으면 전자껍질이 2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왜? 다 다르지 않고 다른 듯 하면서 또 똑같은 애가 또 나오고, 왜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애가 반복돼서 나오느냐? 원자 번호는 증가하는데 원자과 전자수는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지. 안 나왔으면 좋겠네.